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0시 32분 지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또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는 코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권님.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를 또 가져가 볼 수 있는지 함께 또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시장의 밝은 랜턴이 되고자 하는 전문가 이승환입니다.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는 오르고 나스닥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미국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하락했습니다. 미리 끝난 유럽 증시는 오미크론 여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서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 넘게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수직 상승 중이지만 몇 주 안에 정점에 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순위입니다. 현재 1위는 단연 미국입니다.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미국은 코로나에 큰 영향 없이 사람들의 활동이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사망률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어서 크게 위축되지 않은 모습인데요. 2위는 인도입니다. 누적 순위로는 2위이지만 최근 확진자 수의 증가로 보았을 때는 영국이 두 번째로 신규 확진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7천 명대로 올라갔었지만 지금은 4천 명대로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한 달간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줄어든 모습이라 다른 나라보다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미국은 1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지만 산타랠리와 함께 연초에도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영국이나 인도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주가는 조정 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미크론의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우세중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망률이 높지 않아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확진자가 줄어들면 수혜를 받을 컨택트 주들도 미국 증시에서는 점점 저점 대비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 작년 델타 변이 확산 때보다는 매우 양호한 모습이고 주가도 약간 조정은 받았지만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두 번째로 많아지면서 10만 명도 넘게 나오고 있지만 지수 차트를 보면 그걸 극복하고 최근 6개월로 보았을 때는 정고점을 뚫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은 모두 극복한 것 같습니다. 최근 원유도 오미크론으로 인해 급락했으나 오페크의 증산은 계속 이어지고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다시 80달러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유가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물가 상승의 기준이 되고 있고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 기술주들의 하락을 부추겼던 미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지만 이렇게 한 번씩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급등은 일론 머스크의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더 이상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최근 급등을 했지만 오늘 새벽은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술주들의 부담을 떨치기에는 약간 어려웠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 하락하지 못하는 상황도 우리 미국 시장을 염두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12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한동안 더 조정이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외국인들이 환율과 상관없이 주식을 팔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선물을 많이 팔고 있어서 이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는 북한 이슈도 있어서 그것도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 견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격은 90달러를 넘어서 100달러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실적 발표도 좋았고 아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 중입니다. 대만 TSMC 뉴욕 ADR 가격도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항선 밑에 있었는데 연초부터 가볍게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포드 자동차입니다. 이번 주 F150 전기 픽업 트럭 주문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7% 이상 올랐습니다. 회사는 또한 2023년까지 전기 픽업 트럭 생산 규모를 거의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미국 자동차주들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GM과 토요타 주가도 오르면서
우리나라 자동차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의 반도체주와 자동차주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오늘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연말 8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배당락과 매물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조정을 조금 거치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8만 원 탈환을 기대해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 가격 조정은 금융투자의 매물인데요. 아무래도 배당락 이후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이니 이 매물이 잦아든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8만 원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기간 조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랠리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수도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금융투자의 매물이 소화되는 동안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나마 코스닥 지수는 나름 선방하고 상승하면서 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 대주주 물량도 전부 소화되고 다시 개인들이 주식을 사주고 있는 상황이라 개별 종목군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금융투자의 매물이 매우 큽니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크게 매물을 내놓지 않아서 지수가 급락은 없지만 오를 때마다 금융투자가 주식을 판다면은 개인의 힘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지수가 반등하고 3천선을 넘길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 이슈로는 CES 개막이 있습니다. IT 가전 및 통신 업체들은 이번 CES에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적용된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 기술을 대거 선보일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등 스마트홈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어떤 기술과 제품들이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1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CES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만에 오프라인 전시회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IT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스페이스 테크, 푸드 테크, NFT가 인기를 끌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 디지털 건강 분야의 참관이 늘어났으며 다양한 헬스케어 기술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당연히 삼성전자, LG전자, SK, 두산, 포스코 등등 비롯해서 스타트업까지 총 175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합니다. 전체 참관 기업은 2,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띵스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IoT,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가전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LG전자도 스마트홈 플랫폼 LG 신큐를 기반으로 한 가전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스마트 키친 기능을 강화한 신큐 레시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주방 가전을 미국 내에 첫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로보틱스 기술이 메타버스와 결합 등을 해서 가져올 미래 변화상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모든 사물에 이동성이 부여된 모빌리티 오브 띵스, 생태계 실현을 위한 핵심 로보틱스 기술 기반의 P&D 모듈을 CES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또 로보틱스 기술이 집약된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현대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확대된 로봇 라이너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자율 운항을 지원하는 해양 모빌리티 기술을 공개하고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 두산바케, 두산퓨얼셀 등이 참가를 합니다. 그중 두산 로보틱스는 CES 2022 혁신상을 수상한 카메라 로봇을 비롯해 모듈러 로봇 카페, 아이스크림 로봇, 의료 보조 로봇 등 최첨단 로봇 기술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최첨단 기술과 제품들을 전시하는 이번 CES는 매우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회사를 하나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생활가전, TV,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OLED TV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적자였던 휴대폰 사업을 정리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줄인 상태입니다. 최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사업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생활가전으로는 매우 인기가 많은 회사입니다. 게다가 TV나 모니터, PC 쪽도 인기가 높으며 태양광 패널이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쪽도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시그니처를 필두로 프리미엄 OLED TV의 판매 증가와 시장 확대로 이익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전에서 신제품 출시와 비중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장 부분의 흑자 전환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전기차 기대감도 크고요. 북미에서 프리미엄 제품의 매출이 견조합니다. 이번 CES에서도 온라인 전시관을 만들어 직접 부스를 만들지 않고 메타버스 개념이 들어간 전시회를 할 예정인데요. 메타버스 게임 제페토 안에 LG홈에 접속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했고 TV와 오디오를 체험하면서 온라인 전시관에서 가상 인테리어까지 경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97형, 세계 최소 42형을 추가한 2022년형 LG OLED TV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OLED 에보는 지난해보다 밝기와 화질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개발한 차세대 OLED EX 패널과 대체 불가 토큰 NFT도 탑재한다고 합니다. 올해 디스플레이 업계 최대 하두인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OLED 동맹설이 있습니다. 두 기업의 동맹설은 지난해부터 줄곧 제기되었는데요. 2013년부터 QLED TV를 내세웠던 삼성전자가 올해 OLED TV를 출시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퀀텀 답을 활용한 OLED 패널로 만든 QD OLED TV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TV 패널을 공급하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작년 11월부터 QD OLED 패널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부족한 생산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QD OLED TV를 200만 대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업계에 따르면 연간 QD OLED 패널 생산량을 100만 대 수준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심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을 제공받는 동맹을 맺고 당분간 이를 활용해서 만든 OLED TV와 기존 제품인 네오 QLED TV를 전면에 세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관심은 CS2022의 기조연설을 맡은 한종희 삼성 부회장님한테 쏠리고 있습니다. 동맹설이 올해 최대 화두인 만큼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것이고 이에 관해 어떤 형태로든 답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상승했지만 올해도 그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되면서 조금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기관의 큰손인 연기금의 연속적인 순매수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최근 금융 투자의 매물만 소화한다면 기술적인 주가 흐름에도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물 소화 과정에서 가격 조정이 생긴다면 10만 원대에 담아갈 수 있는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고점까지 여력이 남아있지만 이번 CES의 호재가 일부 선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가 조정이 진행될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았을 때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선은 12만 5천 원으로 설정하고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손절매하시고 다시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정고점 17만 원을 올해 목표 가격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만약 애플가의 이슈가 다시 있다면 그 이상의 가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